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군무원, 구급, 국어를 같이 하게 될 양양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는 먼저 군무원 정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2017년 국어 군무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군무원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국어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의논하고 또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학생분들, 수험생분들이 질문해 주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합격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격 여부는 사실 수험생마다 다 달라요. 개인의 어떤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이다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함이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기본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온다. 자, 어떤 학생분들은 처음 시작이 정말 국어에 대한 기초 베이스가 없어요. 국어뿐만 아니라 뭐 행정법,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컴퓨터 일반, 뭐 경영학, 기본 지식이 없어요.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떤 친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아니면 뭐 행정학을 전공한 친구분들은 이미 기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합격선이라는 이 근처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근처에 이렇게 있는 친구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분들은 군무원 시험 문제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 지식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합격선을 넘어간 친구분들도 있다는 거죠. 커트라인을 이미 넘어간 친구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계시는 분들, 자, 여기에 분포하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데, 뭘 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제 시작해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 경영학 단어도 모르겠고, 국어 문법, 뭐 표준어 뭐 이런 거 맞춤법 아무리 봐도 나는 외워지지도 않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뭐 좀만 봐도 그냥 뭐 문제에서 90점, 고득점이 나오고 거의 합격선 근처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이 친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또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4년, 많게는 10년 정도 공부를, 기초 지식을 쌓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합격선 근처에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초 지식이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노력과 어떤 거, 개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나는 정말 왜 군무원을 합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딱 찍고 그것만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합격이라는 어떤 결과물은 쉽게 얻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1년 또는 2년 군무원만 바라보고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올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정말로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공부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학습량이 달라지고 공부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는 이쪽에 위치한 사람이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언젠가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에 있는 친구분들도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친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합격을 당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간절히 하시면
되는 걸 저는 또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많이 봤고요. 처음에 뭐 왔는데 뭐 정말 20점 밑에 맞는 친구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어떤 노력을 했냐면 자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또 계속 질문하고 계속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 걸로 삼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너무나 간절하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그 친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합격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 난 안 돼. 나는 왜 공부해도 안 되지? 이런 마음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아니면 차라리 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견디시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열매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률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지표, 이 수치를 보면 솔직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번에 국방부 행정을 보니까 55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7,7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138대 1 정도가 나왔거든요. 50명을 뽑는데 7,000명 이상이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당연히 겁나죠. 아니 나는 한 명인데 경쟁자가 138명이나 되니까. 내가 과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138명을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이 되죠. 이 수치만 바라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없는 걱정까지도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방부 행정이 이랬고요. 그리고 육군 행정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23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3,6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15대 1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육군 군수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45명인데 지원자가 2,000명이 넘어서 44대 1, 네, 44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나타나는 이 수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경쟁률은 누구나 지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결석자들이 생깁니다. 결석자들. 자, 이번에 7월 1일 날 봤던 시험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수험장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면 10명, 기본적으로 10명은 안 와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석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실례로 지난번에 국방부 성남중학교에서 일반 행정 수험장이 있었는데 25명이 정원이었는데 시험 본 학생이 고작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명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는 학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서울 성남중학교인데 저기 경기도 성남중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뒤니까 15시 30분에 시험이 시작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자다 보니까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날 기분이 난 좀 별로야 오늘 시험 못 볼 것 같아 해서 또 시험 안 보는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방부를 지원하고 육군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시험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석자들이 많고 또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이 군무원을 동시에 또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군무원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용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또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얼마나 되냐면 30에서 40%는 결시를 나타내요. 평균적으로. 뭐 좀 응시율이 높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이제 결시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군무원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명 정도가 결석을 합니다. 자, 응시자는 이렇지만 결석이 이래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거품을 좀 더 빼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바로 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꽈락자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은 봤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행정법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한번 보려고 이번에. 그래서 참석해서 문제는 풀었는데 잘 모르니까 정말 그거 알겠어요? 행정법 막
어려운 막 지문도 길고 국어도 이번에 굉장히 지문이 길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찍거나 그냥 대충 풀고 잘 모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꽈락이 또 의외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꽈락률이 또 20에서 30%는 꽈락이 또 발생해요. 자,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나타나는 거는 138대, 뭐 100대 1, 50대 1 그렇지만 일단 결시자에서 30을 빼고 그리고 꽈락에서 또 20에서 30을 빼면 결국에 남는 숫자는 30에서 5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경쟁률에서 여러분들이 반타작 이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깎아 내리시면 돼요. 그게 실제 내가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8은 허수가 되는 거예요. 115도 허수, 44도 허수. 내가 경쟁할 사람들은 이만큼이 안 돼요. 한 40대 1, 50대 1. 자, 115명이니까 한 35대 1. 44니까 20대 1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론 평균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 시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군무원 총 지원자가 35,000명은 됐는데 결시자 빼고 또 시험 결과 나오면 이제 꽈락자 빼면 10,000명에서 15,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로는 그 밑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직은 군무원에 막 덤벼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력과 간절함을 좀만 더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경쟁률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직렬을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좀 많아요. 기술과 기능직 이런 부분들은 뭐 직렬 뭐 그렇게 고민은 많이 하시지 않는데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고민하냐면 내가 지금 행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군수직을 내가 지원해야 되는지 고민인 분들이 특별히 좀 많아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행정과 군수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국어와 행정법은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행정은 행정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군수는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뭐냐? 사실 큰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행정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행정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정부에 관련된 이론과 내용을 배우는 게 행정학이고요. 경영학은 사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론이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끼케야 뭐 한 100년, 150년 정도 된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이 많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에서도 행정학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이 높아요. 그리고 행정학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분들이 같이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학은 좀 사실은 조금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계, 재무 이런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내가 수나 계산을 난 좀 별로 안 좋아한다. 물론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쪽에 난 너무 취약해. 그러면 경영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직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 군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선택을 하냐? 일단 행정학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경영학을 한번 보세요. 책을. 그리고 좀 더 자기에게 맞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정학이 좀 읽기 수월하고 내용을 봤을 때 좀 할만하다. 좀 굉장히 좀 다가오고 이해도 조금 다른 과목보다는 괜찮다. 그러면 행정학 선택하시는 거고 경영학을 보니까 행정학보다는 더 잘 이해도 되고 조금 더 재미가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경영학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야 행정학이 더 쉬워. 그러니까 너도 행정학 해. 야 경영학이 더 쉬워. 경영학 해. 갑론을박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적합한 거, 내 기호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직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군무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게 군무원이고 또 어렵지 않다. 꼭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노력하고 간절함으로 승부해라. 강사들은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은 거를 자기 걸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를 알려준다고 해도 그거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요리한들 레시피대로 해도 그 맛이 안 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걸로 삼질 않았기 때문에 레시피가 아직은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집에 가서 주어진 레시피를 보면서 자기가 해봐야 돼요. 국물도 끓여보고 소금도 넣어보고 설탕도 넣어보고 또 다른 것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하고 예습하시지 않으면 합격은 절대 안 온다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후에 국어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